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갤러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갤러리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사진을 찍은 거, 자, 그죠? 사진을 찍어서 단말에 저장을 해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앨범이죠. 예, 소위 앨범이라고 있는데 그 사진들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보여주고 그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스크롤이 되는 가로 방향으로 스크롤이 되는 이게 갤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갤러리는 요즘에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우리가 보는 거는 갤러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사용한 그 뭐죠? 만들어진 기존의 앱들이 있고요. 갤러리라고 하는 이 위젯이 갖는 특성 때문에 갤러리라고 하는 걸 확장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또 재밌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갤러리라고 하는 거 한 번쯤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도고요. 이 갤러리에 있는 이 이미지들,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걸 요즘에는 이제 뷰 페이저 같은 걸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 이렇게 손가락으로 스크롤 좌우 스크롤을 하면 이미지가 싹싹 바뀌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바뀌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자, 이것처럼 이미지가 여러 장이 한꺼번에 보이는 상태에서 스크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갤러리라고 하는 걸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갤러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 샘플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처럼 갤러리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추가를 하면 얘도 여러 개의 사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 위젯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택 위젯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버티컬 스페이싱이나 허리젠털 스페이싱 같은 걸 주면 그 사진들 간격을 얼마나 띄울 건지 뭐 이런 것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샘플 프로젝트 실행해 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코드를 입력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그 앨범에 있는 자, 단말에 저장된 사진을 이 갤러리라고 하는 위젯으로 가지고 와서 보여줄 때, 자, 그럴 때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코드들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마당의 2장에서 자,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라고 해서 네 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그 다음에 내용 제공자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만 주로 했었어요. 마지막에 내용 제공자입니다. 그래서 내용 제공자는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넘어갔었고요. 자, 그 내용 제공자는 주로 이 앨범 같은 거에 들어있는 앨범에 들어있는 사진을 아무 앱이나 막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가져가는 방법을 정의하는 게 내용 제공자입니다. 그래서 걔는 제공을 해주는 거죠. 제공자. 그러면 우리는 앨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컨슈머 뭐예요? 컨슈머. 요즘 많이 나오죠. 소비자죠. 뭔가를 쓰는 쪽입니다. 우리는 앨범이라고 하는 앱이 프로바이더 제공을 해주면 우리는 컨슈머 갖다 쓰겠다는 거죠. 그 갖다 쓰는 방법이 여기는 매니지드 퀴어리 이런 방식입니다.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것처럼 우리가 딱 정의된 방법으로 뭔가를 쿼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디어 스토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미디어 스토어라고 하는 게 지금 미디어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저장된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미디어 스토어 점 이미지스 자, 저장 공간 중에서 미디어,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된 것 중에서 사진,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썸네일이 있습니다. 사진은 원본 데이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조그마한 이미지로 축소시켜 놓은 썸네일을 같이 저장을 해요. 왜냐면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띄우면 메모리를 엄청 먹겠죠. 그래서 썸네일을 같이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썸네일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위치를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상수로 지정을 합니다. 자, 미리 다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API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정보, 어떤 걸 줘야겠다라고 하는 정보를 넣어주면 그러면 커서라고 하는 게 리턴이 돼요. 그래서 이 커서라고 하는 거에서 getCount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몇 개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count 말고 자, 이 커서라고 하는 거에서 자, move to position 내지는 move to force 뭐죠? next 뭐 이런 식으로 이 커서가 있는 위치를 옮겨가면서 데이터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getString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 데이터를 뽑아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한번 요거를 해볼 수 있는데요. 멀티미디어는 실제 단말에서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뮬레이터가 아니라 단말 쪽으로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샘플 프로젝트 갖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이 코드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멀티미디어 쪽에서 똑같이 또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갤러리라고 하는 것도 선택 위젯이니까 여러분이 어댑터라고 하는 걸 써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갤러리라고 하는 거는 사진을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사진을 가져올 때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구성해 보시면 됩니다. 자, 갤러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리드 뷰라고 하는 걸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리드 뷰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그리드 뷰입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이 그리드 뷰인데 각각의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 위젯이에요. 그래서 그리드 뷰라고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냐?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일단 클로즈 한번 해볼까요? 클로즈하고 마이 스피너도 있네요. 자, 마이 스피너도 클로즈 한번 해볼까요? 클로즈하고 퀵 스타트 화면으로 가서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라고 해서 이번엔 마이 그리드 뷰, 자, 마이 그리드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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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서 그리드 뷰가 들어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리드 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리스트 뷰 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그리드 뷰라고 하는 태그를 XML 레이아웃에 추가하면 우리가 그리드 뷰를 만들 수 있는데 얘도 선택 위젯이잖아요. 그래서 선택 위젯을 사용하는 패턴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써요. 자, 그래서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텍스트 선택하고 딜리트 키. 자, 우리가 리스트 뷰 첫 번째 단계 쓸 때와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버튼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그리드 뷰 추가해 볼게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컨테이너스라고 하는 데서 그리드 뷰 있죠. 리스트 뷰 바로 밑에 있네요. 자, 이거를 버튼 밑에다 갖다 놓고 자, 이거를 아래쪽 공간을 꽉 채우도록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자, 버튼 아래쪽을 채우도록.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디자인 쪽이죠. 텍스트 쪽으로 가보면 그리드 뷰라는 태그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그리드 뷰라고 하는 아이디로 추가가 됐고요. 자, 그래서 요 그리드 뷰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으니까 메인 액티비티.java로 가서 자, 여기서 찾아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find view by id r.id. 자, 그리드 뷰라고 하는 아이디를 주고 그리드 뷰를 찾아서 위에 변수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드 뷰라고 변수를 선언을 하고 이 그리드 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그리드 뷰 캐스팅을 해서 갖다 넣어주면 이제 그리드 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드 뷰도 선택 위젯이기 때문에 껍데기다. 그죠? 실제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를 만들어준 건 누구다? 어댑터다. 그러면 어댑터를 먼저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이너 클래스로 클래스 싱어 어댑터. 오호라. 뭔가 똑같네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려다 보니 기억이 나죠? myList라고 하는 데서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 저는 직접 한번 계속 입력을 해볼게요. 자, extens라고 해서 자, base adapter라고 해서 상속을 한다. 자, 리스트 뷰 만들 때와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뭐가 없대요? 자, 뭐가 없대요? 자, generate 눌러서 자, 얘가 뭐가 없는 거죠? 자, implement 메소드 가볼까요? 네 가지 메소드가 없대요. 자, OK 눌러보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어떻게 string이라고 해서 names 추가했잖아요. 자, 어댑터가 데이터를 갖는다. 가상으로 데이터를 넣어보겠다. names라고 해서 자, 걸그룹 이름을 넣어봅니다. 자, 소녀시대 애프터스쿨. 자, 걸그룹 이름 순서가 계속 바뀌네요. 자, 걸스데이. 자, 이렇게 걸그룹 이름을 넣고요. 자, get count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자, 데이터의 개수니까 names.length라고 넣었었죠. get item. 데이터는 names의 포지션이라고 해서 인덱스 값을 주면 아이템이 넘어가고요. get item id는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포지션을 일단 그대로 넘겨줄 수 있다 그랬죠. 자, get view라고 했는데요. get view는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를 만들어 준다 그랬죠. 텍스트 뷰로 일단 보여주겠다. 텍스트 뷰라고 하고 자, 뷰는 new 텍스트 뷰로 하나 코드상에서 바로 만들어줬었죠. 이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레이아웃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만들어줬습니다. set text라고 해서 names의 position이라고 넣으면 그 해당하는 자, 지금 현재 아이템을 위한 이름이 설정이 되겠죠. set text size라고 해서 자, 50.0f라고 아예 크기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set text color라고 해서 자, color.
black이라고 하면 검은색 글자로 만들어지겠죠. 마지막에 이 뷰를 리턴을 하면 자, 여기서 리턴하는 뷰가 각각의 아이템으로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싱어 어댑터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어댑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 이 싱어 어댑터로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싱어 어댑터라고 해서 자, 어댑터는 new 싱어 어댑터다 라고 만들고요. 이거를 gridView.set 어댑터라고 해서 어댑터 객체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건데요. 자, 우리가 activity main.xml로 다시 가보시면 자, 이렇게 gridView 태그만 추가를 했고 리스트뷰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 gridview라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자, 이 그리드 뷰니까 격자 형태로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죠? 자, 격자 형태로 보여야 되겠죠. 자, 그리드 뷰가 격자 형태라고 했으니까 자, 격자 형태로 보일 거를 예상을 하면서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행이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네, 깜짝 놀라겠죠. 자, 왜 그래요? 리스트 뷰가 떴습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리스트 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리드 뷰라고 하는 태그를 넣었는데 뭐예요? 리스트 뷰를 만들 때처럼 똑같이 어댑터를 넣고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리스트 뷰가 떴어요. 그리드 뷰는 격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에 그리드 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선택 위젯이라고 해서 그리드 뷰는 사실 가로와 세로가 있잖아요. 그죠? 로우와 칼럼이 있어요. 그래서 칼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로우와 칼럼을 별도로 구분하게 되면 어댑터 패턴을 쓰는 게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쓰고 리스트뷰와 똑같은 방식으로 어댑터를 씁니다. 대신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땡땡에서 속성을 추가할 수 있어요. 무슨 속성이냐? num columns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2라고 만약에 넣으면 칼럼의 개수를 2개로 지정을 합니다. 대신 자, 인덱스는 자, 격자로 생각을 하면 자, 2개의 칼럼을 가진 격자다 그러면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인덱스는 똑같이 0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가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자, 칼럼의 개수만 2로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뷰하고 똑같이 보이던 게 어떻게 되냐? 격자 2개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칼럼의 개수를 이렇게 지정을 한 거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리스트뷰와 똑같아요. 리스트뷰와 똑같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뷰나 리스트뷰나 결국에는 어댑터를 사용하는 선택 위젯이기 때문에 사용 패턴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댑터를 쓰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하거나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다 보면 그리드뷰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해보면 이 어댑터라고 하는 패턴이 한번 익숙해지면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건 다 비슷한 패턴으로 써요. 그래서 오히려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댑터 패턴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게 그리드 뷰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예쁘게 꾸며주시면 격자가 2개, num columns가 2, 격자가 3개, num columns가 3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하고 예쁜 모양,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집어넣고 그 간격도 막 띄워주고 하면 예쁘게 구성을 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쇼핑몰 사이트 같은 데서 모바일 쇼핑몰 이런 데서 자, 이 격자를 2개로 해놓고 여기에 이미지, 자, 옷 파는 이미지, 가격 이런 거 넣고요. 그 밑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전부 다 그리드 뷰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나중에 구성하실 때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외부의 걸 가지고 와서 좀 더 예쁜 동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리드 뷰를 했고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자, 그리드 뷰의 지금 이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책에 보시면 이렇게 아예 여기 칼럼의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를 표처럼 표시하는 방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m테이블이라고 하는 버추얼 테이블은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는 테이블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격자 형태로 갖고 있는 엑셀 데이터 같은 뭐 그런 개념처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m테이블이라고 하는 자, 가상 테이블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걸 그대로
자, 그리드 뷰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스 코드를 보시거나 샘플 프로젝트를 보시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 그리드 뷰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그리드 뷰를 상속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리드 뷰를 아까처럼 XML 레이아웃에 정의해서 find view by를 찾아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표로 보여주는 방법, 한번 코드를 입력하고 책에 나오는 설명을 읽어가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피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리드 뷰, 갤러리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저번 시간에 했던 리스트 뷰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 오늘 한 거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알 수 있는 거. 아,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거. 지금 한 게 전부 다 선택 위젯입니다. 그래서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건 어댑터 패턴을 쓴다. 결국엔 어댑터 패턴을 잘 알아야 선택 위젯을 잘 이해하면서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거, 특히나 저번 시간에 했던 리스트 뷰,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는 그리드 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 번 수정을 하면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